안녕하세요. 상추씨입니다. 오늘은 7월 19일, 수요일 밤 11시 45분 정도 됐고요. 잠깐 에어컨을 껐습니다. 이게 소리가 엄청 거슬리게 들어가진 않는데 미묘하게 그거를 이제 만드는 사람만 아는 거슬림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살짝 들어가는 것 같아가지고 껐습니다. 더위를 참아내면서 열심히 만들고 있다는 점 한번 어필을 해보고요. 오늘도 좀 너무 졸려가지고 그냥 잘까 하다가 제가 또 잘 못하지만 꾸준히 하는 건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계속 적금만 들었겠죠. 물론 뭐 돈을 딴에는 많이 모으긴 했지만 이 자본주의라는 것을 조금 더 이해를 했다면 굉장히 비효율적인 방법의 재테크라는 거를 알아차렸겠지만 어쨌든 근데 제가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 주식도 해보고 부동산도 사보고 비트코인도 사보고 다 사봤거든요. 팔아보기도 하고. 저는 그냥 차라리 적금만 드는 게 나았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뭔가 이 재테크라는 게 적당히 살짝 공부해가지고 얄팍하게 공부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이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제가 그렇게 깊게 공부를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지만 주변에서도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 보면 정말 그 한 분야에 뭔가 좀 덕후라고 할 만큼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버시는 분이다 라고 하면은 정말 주식에 대해서 온갖 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 정말 주식에 빠삭하시고 부동산에 대해서 부동산으로 돈을 버시는 분이다 라고 하면은 늘 그냥 부동산 생각뿐이고 부동산에 대해서 정말 모르는 게 없고 부동산을 가지고 1시간 내내 떠들 수 있는 뭐 비트코인을 하시는 분이다 하면은 비트코인이 도대체 이 세상에 왜 필요하고 어떤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아무런 준비 없이도 몇 시간은 혼자서 떠들 수 있는 그 정도는 되어야지 돈을 벌 수 있지 않나. 물론 그런 거는 있는 것 같아요. 뭔가 공부를 많이 해서 어떤 경지에 이르면 확실히 처음보다는 더 적은 노력으로 더 좋은 투자 수익률을 거두는 거는 있는 것 같긴 한데 예전에 제가 적금만 들 때의 제가 생각했던 날로 먹는 인생 이런 거는 아닌 것 같고 소위 이제 흔히 불로소득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뭔가 약간 적폐 취급을 당하고 부동산으로 돈을 많이 벌거나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벌거나 하면은 뭔가 욕을 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던데 제가 뭐 그렇게 투자를 많이 해본 건 아니지만 참 쉽지는 않은 것 같다. 어쨌든 저는 그래서 그냥 꾸준히 적금만 들었던 사람이고 이것저것 깔짝깔짝 발을 담궈 보니 저는 그냥 차라리 적금만 드는 게 나았을 수도 있겠다. 돈을 오히려 잃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요즘에 많이 듭니다.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아마 저랑 비슷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조금 들고 그리고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비트코인이든 잠깐 일시적으로 뭔가 운이 좋아서 아니면 나의 이 선택이 너무나 딱 타이밍 좋게 들어맞아가지고 꽤 큰 돈을 버는 분들도 계신 것 같긴 한데 또 다시 잃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특히 뭐 코인이나 이런 게 많이 심했었죠. 그래서 예전에는 막 주식으로 돈 벌었다, 부동산으로 돈 벌었다, 막 이런 얘기 들으면 많이 부러웠는데 요즘에는 확실히 예전보다는 덜 부러운 것 같아요. 물론 작년 아니지, 한참 됐죠. 한동안 자산 시장 전반적으로 뭔가 하락기가 지나가고 있어가지고 이런 생각을 하는 거일 수도 있겠죠. 다시 또 상승기가 오면은 아우 배 아파, 아이고 부러워, 뭐 이럴 수도 있긴 할 텐데. 그래서 뭔가 재테크라는 게 할 거면 진짜 고시 공부하듯이 정말 미쳐가지고 홀딱 빠져가지고 하든가, 아니면 그냥 안 하든가. 네, 차라리. 근데 계속 이 세상에는 이제 돈이 풀리고 있잖아요. 중앙은행에서 돈을 찍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매년. 그거를 어떻게 감당할 만큼의 투자 수익률을 올리는 투자는 하긴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네. 그거를 안 하면 내 돈의 가치가 이제 매년, 매일 계속 희석되고 있으니까, 그런 거를 이제 투자를 안 하더라도 인지 정도는 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인지도 안 하고 있다 보면 갑자기 어느 날 저처럼, 아니 적금을 내가 10년 동안 열심히 들었는데 왜 집도 못 사고 이 따위고 세상이 왜 이 모양이지? 이런 생각을 갑자기 하면서 굉장히 슬퍼질 수 있거든요. 네. 근데 돈이 점점 매일매일 가치가 어쨌든 희석되고 있다는 걸 인지 정도라도 하면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대충 이해 정도는 할 수 있으니까요. 갑자기 또 왜 이런 소리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꾸준히는 잘합니다. 상추씨도 오늘 졸려서 안 찍으려고 하다가 요즘에 또 많은 분들이 들어주시고 계시니까 꾸준히 해보기 위해서, 사실 제 마음 같아서는 1일 1영상을 좀 해보고 싶다 라는 생각이 있는데, 1일 1영상까지는 하다 보니까 좀 힘든 것 같고, 이틀에 한 번 정도 올리는 거는 제가 좀만 열심히 하면은 할 수 있는 것 같고, 오늘도 뭐 어제도 그랬고 그제도 그랬지만 왜 또 영상을 틀자마자 또 이상한 헛소리를 하고 있냐, 할 말이 없습니다. 네. 할 말이 없어요. 이게 맨날 똑같으니까 할 말이 없어요. 제가 뭐 별 얘기를 안 해도 매일 다들 재밌게 들어주시긴 하지만 참 꾸준히 하고 싶은데, 어떤 날은 시간도 되고 나에게 상추씨를 찍을 만한 에너지도 있긴 한데 뭔가 할 말이 없는 것 같아. 왠지 오늘은 영상을 찍으면 한 15분 정도 하면은 할 말이 떨어질 것 같은데 라는 생각, 아니면은 오늘은 10분도 못 채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영상이 안 올라오는 날들은 피곤해서 못 찍었거나 아니면은 할 말이 없어서 못 찍었거나, 그래서 근데 피곤해서 못 찍은 거는 어쩔 수 없잖아요. 저의 그냥 신체적인 결함인 거니까 그건 어쩔 수 없다 치는데, 가능하면은 할 말이 없어서 못 찍는 상황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떤 컨텐츠를 해야 되나,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나, 나의 오늘 하루 일상에 진짜 아무 일도 없었고 내가 하루 종일 아무 생각도 안 했을 때는 무슨 얘기를 하면 좋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혹시라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상추씨를 혹시라도 빠지는 날 없이 하루라도 안 빼놓고 계속 듣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아이디어를 주시면 제가 한번 그쪽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사연은 그렇게 많이 오는 라디오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사연도 보내주시면 좋지만, 사연 말고 제가 혼자서 어떤 식으로 이끌어가면 좋을지 말씀을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꾸준함 뭐 이런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게 저는 사실 재테크도 잘 못했고 정말 우직하게, 어떻게 보면 멍청하게 계속 적금만 들었던 사람인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 그냥 계속 한 가지 일을 꾸준히 오래오래 했더니 그냥 엄청나게 잘 먹고 잘 사는 건 아니고 늘 하루하루가 힘들기는 했었지만
그래도 조금씩 삶이 나아지는 게 보이기는 하더라. 네. 그래서 예전 이야기를 또 해보면 처음에 제가 2009년 여름에 서울 처음 올라와가지고 2010년도에 전공 관련된 회사에 취업을 했는데 그때는 연봉이 1320이었거든요. 한 달에 110만원 월급, 새 전 110, 세후 한 100만원 좀 넘게 받았나? 하여튼 말도 안 되는 월급이었는데 네. 어쨌든 그냥 미친 척하고 회사에서 시키는 거 열심히 하고 팀장이 까라면 까고 감독이 까라면 까고 밤 새라면 새고 주말 출근하라고 하면 하고 그렇게 했더니 연봉이 슬금슬금 오르긴 하더라고요. 네. 그러다가 운 좋게 좀 이제 연봉을 많이 주는 회사를 가서 슬금슬금 올랐었고 원래 1000만원 1300 받던 거 1900 받고 2400 받고 다음에 2800 받고 그 뒤로는 이제 매년 200만원씩 계속 올라가지고 4000도 되고 5000도 되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이게 뭔가 물론 제가 그냥 운이 조금 좋았던 거일 수도 있는데 회사에서 아무도 그냥 안 알아줘도 혼자서 그냥 미친 듯이 했더니 나에게 주어진 일을 최대한 잘 하려고 노력을 했더니 내 상사, 그러니까 나의 그 작업물을 결과물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그 사람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어쨌든 노력을 했더니 네, 월급을 조금씩이라도 계속 올려주더라고요. 제가 전 직장 같은 경우는 거의 호봉제 같은 개념이어서 1년에 200만원씩 올랐는데 그러면은 사실 연봉 협상이고 뭐고 할 만한 그런 게 없잖아요. 근데도 어쨌든 열심히 했더니 한 2번 정도는 남들 200 올려줄 때 400만원을 올려주더라고요. 감독님이 올려주시면서도 이거는 너만 올려주는 거니까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었는데 굉장히 네, 짜릿했죠. 네. 어차피 퇴사를 했으니까 말해도 되겠지 이제는. 네. 그래서 뭔가 좀 꾸준히 그러니까 뭔가 좀 내가 잘하고 있는 게 맞나? 뭔가 되게 멍청하게 하는 것 같은데 이거 말고 뭔가 좀 되게 쉽게 가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그냥 하루하루 내가 생각하는 이게 최선일 거야 라는 방법으로 하루하루 좀 우직하게 하다 보면 네, 어느 정도는 삶이 훨씬 나아지고 조금씩 삶이 나아지는 거를 보면서 또 동기부여도 되고 그런 게 있더라. 그래서 좀 답답하신 분들 계실 텐데 하루하루 살면서 회사 다니고 하면서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하다 보면은 뭐 괜찮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저보다 제 대학교 동기들 중에서 저보다 일찍 막 취업한 친구들도 있고 일찍 막 사업을 시작했던 친구들도 있고 저보다 연봉을 훨씬 더 많이 받았던 친구들도 있고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 결국에는 그냥 오래 버티면 네, 짱 먹습니다. 네. 오래 그냥 안 망하고 버티면 네. 연봉을 많이 받던 친구는 일에 너무 매몰되어서 일에 너무 질려버려가지고 왜냐면 일을 너무 잘하니까 회사에서 너무 잘한다 계속 해주니까 그 뽕에 취해가지고 일을 더 많이 하고 그럼 더 잘한다 하고 그럼 더 많이 하고 막 이 성과에 미쳐가지고 막 앞만 보고 달리다가 어느 날 너무 세게 현타가 와가지고 그냥 번아웃이 너무 시게 와가지고 지방에 공장에 취업을 하더라고요. 더 이상 스트레스 받고 살고 싶지 않다. 그러면서 나는 그냥 차라리 몸이 힘들어도 마음 편한 일을 하겠다 하면서 어디 지방의 공장에 가가지고 취업을 하더라고요. 그런 일도 있었고 한 친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일찍 사업을 시작했어요. 어떻게 보면 그 친구가 굉장히 똑똑한 게 이 자본주의 세상을 일찍 깨달아 버린 거죠. 막 그런 이야기들 하잖아요. 뭐 재테크 책 같은 거 보면 다른 사람의 시간을 막 레버리지 해야 된다. 생산 수단을 소유해야 된다. 막 이런 이야기들 하잖아요. 그런 거를 너무 일찍 깨달아 버린 친구였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저는 자본주의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쟤는 왜 굳이 회사 잘 다니고 있는데 왜냐면 그 친구도 일찍 취업을 해가지고
회사에서 꽤 인정받고 어린 나이에 막 승진도 많이 하고 잘 다니고 있던 친구였거든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회사를 때려치더니 자기 회사를 차리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친구랑 지인들이랑 몇 명이서 소소하게 3명, 4명 이렇게 하더니 점점 직원이 많아져서 10명, 20명, 30명 막 이렇게 늘어나더라고요. 사실 어느 순간에 조금 이제 부러운 것도 있긴 했는데 결국에는 그 친구도 좀 우여곡절이 많았어가지고 회사가 좀 한번 엎어지기도 하고 다시 만들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한때는 좀 부러웠는데 이게 또 지나고 보니까 이 자기만의 그 뭐랄까 자기만의 그 그릇이랄까요? 그런 게 좀 다 있는 것 같아요. 사람마다. 물론 후천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아니면 노력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다 바꿀 수는 있는 것 같은데 너무 내 그릇에 비해서 나의 뭔가 능력치에 비해서 너무 큰 거를 담으려고 하다 보면 꼭 탈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탈이 나더라도 꾸역꾸역 계속 더 많은 것을 담으려고 노력을 하고 하다 보면은 더 훌륭한 사람이 되고 돈도 많이 벌고 뭔가 더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람도 되고 그런 것 같기는 한데 어떤 사람은 이걸 뭔가 계속 뭘 채우려고 할수록 그거에 맞춰가지고 몸이 적응을 해서 뭐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막 헬스 같은 거 할 때도 계속 이제 무거운 거 들면은 점점 이제 그런 점진적 과부하에 의해서 몸이 커진다고 하잖아요. 더 무거운 무게를 계속 들면 들수록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무거운 걸 계속 들어도 그냥 관절만 다 상하고 연골만 없어지고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것 같다. 뭔가 그게 꼭 신체적으로가 아니더라도 이런 뭔가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서. 근데 저 같은 사람은 후자였어요. 뭔가 무거운 걸 계속 들려고 했더니 어느 정도까지는 근육이 커지는데 그 이상을 넘어갔더니 관절이 다 망가지더라고요. 헬스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이해하시죠? 혹시라도 제가 좀 엉뚱하게 표현을 하고 있을까봐. 제가 헬스하다 관절이 망가졌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비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점점 제 연골이 달아가는 걸 보면서 나는 저들과 다르구나. 연골이 너무 망가져서 온몸이 쑤시는 고통을 막 받으면서 나는 다르구나. 똑같이 저렇게 하려고 하면 안 되겠다. 막 이런 생각도 좀 많이 들었었고 근데 오히려 그걸 좀 깨닫고 약간 내려놓으니까 오히려 삶이 더 덜 불행해지더라고요. 더 행복해진지는 모르겠어요. 물론 죽기 전에 병상에서 후회를 할 수도 있겠죠. 그때 내가 연골이 좀 아파도 참고 더 열심히 무게를 들어서 더 훌륭한 사람이 됐어야 했는데 내가 뭔가 역사 속에 이름을 좀 남기고 가는 사람이 됐어야 됐는데 뭐 이런 후회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까지 제가 내린 결론은 그냥 내 분수에 맞는 삶이 편한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그 일을 때려치고 지방의 공장에 취업했다던 그 친구는 다시 올라왔습니다. 다시 올라와서 다시 똑같은 일을 하더라고요. 지금은 또 요즘에 또 다시 좀 안 풀리고 있어가지고 약간 좀 안 좋은 상태로 알고 있는데 그러더라고요. 이게 뭔가 몸 쓰는 일을 하면 뭔가 심리적인 스트레스는 없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몸이 너무 극도로 피로하니까 정신까지 다 망가지더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친구가 공장에서 했던 일 중에 하나가 어떤 무슨 스위치를 이제 껐다 켰다를 하는 건데 이게 한 번 실수를 하면 그 공장 전체에 완전 진짜 엄청난 타격을 입히는 안 좋은 쪽으로 뭔가 실수를 해버리면 뭐 그런 일이었나 봐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는 뭔가 몸을 쓰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왔는데 뭔가 이 정신 공격을 매일매일 당하면서 그 일을 했었어야 됐던 거죠. 뭐 그런 것도 있고
네, 무슨 얘기를 하다 또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리고 오늘은 출근을 안 하고 집에서 유자 씨랑 놀았습니다. 네. 요즘에 유자 씨가 조금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육아도 그렇고. 요즘에 하윤이가 이가 자꾸 날려고 해서 그런지 한참 안 보채고 잘 놀았었거든요. 낮에도 그렇고 밤에도 그렇고. 요즘에는 낮에 좀 많이 보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즘에 좀 유자 씨가 많이 힘들어 하길래, 네. 어제 밤에 갑자기 그러더라고요. 여보 내일 스터디 카페 가서 일하면은 차라리 그냥 어디 카페 같은 데를 가서, 나는 카페에서, 그러니까 강 과장은 카페에서 일을 하고 유자 씨랑 하윤이는 그냥 그 옆에서 좀 쉬겠다. 그래서 왜? 그랬더니 그렇게 하면 하루가 조금 더 빨리 갈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아무래도 뭔가 육아가 굉장히 행복하고 중요한 그런 일이잖아요. 그렇긴 한데 사실 지금 거의 7개월, 8개월 동안 매일 거의 비슷한 일상을 계속 보내야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몸도 마음도 계속 좀 지치는 게 아닌가. 네, 그래서 좀 뭔가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가지고, 원래는 오늘 그래가지고 또 갑자기 어디론가 여행을 좀 떠나볼까 그런 생각도 했는데 마땅히 또 찾으려니까 또 뭔가 갈 만한 데가 딱히 떠오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행을 떠나지는 않았는데 집에서 좀 쉬고 유자씨 밥도 좀 해주고, 원래는 제가 이제 저기 스터디 카페 가서 일을 해도 그렇게 막 늦게까지 일을 하고 오진 않거든요. 보통 일찍 오면은 뭐 1시쯤 아니면은 늦게까지 해도 한 4시, 보통은 한 2-3시 정도에는 퇴근을 해가지고 집에 오긴 하는데, 오늘은 뭔가 유자씨를 좀 더 돌봐야 할 것 같아가지고 네, 집에서 있다가 그리고 아침에 유자씨가 또 피곤해 하길래 하윤이만 데리고 차 끌고 마트로 그냥 무작정 갔습니다. 유자씨가 이제 집에서 쉬더라도 애기가, 예를 들면 유자씨가 방에서 쉬고 제가 하윤이랑 거실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유자씨가 쉬겠지? 라고 예전에 처음엔 생각을 했는데, 애기가 어쨌든 계속 밖에서 보채니까, 계속 보채진 않지만 어쨌든 많은 시간을 보채니까 그 소리를 계속 사실 듣고 있는 것도 온전히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부터는 하윤이를 데리고 제가 이제 밖으로 나갔었는데, 여름이 좀 오고 나서 하윤이를 데리고 유모차를 끌고 밖으로 나가는 게 참 애매하더라고요. 왜냐면 아기가 이제 더우니까 밖에 나가면 더울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차를 끌고 네, 그 집 근처에 홈플러스가 있는데 홈플러스로 그냥 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이디야 카페가 있는데 아메리카노 한 잔 마시면서 네, 하윤이랑 좀 놀아주고, 갑자기 응가를 했길래 올라가서 기저귀 좀 갈아주고, 네, 그래서 커피를 마시던 게 있어가지고 사장님한테 저 애기가 애기 기저귀를 좀 갈아야 돼서 위에 육아 휴게실 가서 조금 갈고 다시 내려와도 되냐, 커피를 놓고 가도 되냐 라고 했더니 흔쾌히 네 그러시라 해가지고 네 갈고 내려와서 또 있다가, 또 이게 사람이 기분이 안 좋고 울적하고 할 때 맛있는 거를 먹으면 또 풀리잖아요. 그래가지고 홈플러스 안에 돌아보다가 유자씨가 또 초밥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초밥을 이제 샀죠. 마트 초밥을 19,900원짜리였는데 30피스가 들어있더라고요. 그거 가져다가 이제 집에서 먹었는데 배 터지게 먹었습니다. 진짜로 남았어요. 심지어 네, 둘이 다 못 먹고. 원래 저희가 초밥 뷔페 같은 데 가면은 진짜 저 같은 경우 초밥 진짜 많이 먹는데 이상하게 많이 못 먹겠더라고요. 물론 이제 둘이서 한 15피스 먹었으니까 많이 먹은 걸 할 수도 있는데, 평소에는 보통 이제 일반 초밥집 같은 데 가서 기본 세트 같은 거 하면 10피스, 12피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거 먹으면 진짜 간에 기별도 안 가거든요. 너무너무 아쉬운데 홈플러스 초밥이 밥알이 큰지 뭐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엄청 양껏 먹었고, 둘이서 배 터지게 초밥 먹고 19,900원이면 가성비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앞으로도 종종 홈플러스 초밥을 좀 이용을 해볼까 합니다. 네, 하여튼 그랬었고, 집에 와서 밥 먹고 애기 좀 재우다가
저는 이제 중간에 애기 자는 동안 일도 좀 했었고, 그러고 애기 깨서 또 나가야 될 것 같더라고요. 먼저 뭔가 그냥 밖에 나가면 조금 더 즐거워하는 것 같아요. 유자 씨도 그렇고 하윤이도 그렇고 저도 뭐 나가면 기분 좋고. 그래가지고 오늘은 어디를 가려고 했냐면, 저희가 이제 내년에 이사갈 집을 알아보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경기도 광주 쪽을 추천을 또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삼동역이라는 데가 있길래 그 근처에 뭐 빌라 같은 게 좀 있더라고요. 네이버 부동산 쳐보니까. 근데 가격대가 나쁘지 않고 주변이 근데 뭐 없습니다. 좀 네, 약간 좀 이렇게 막 엄청 번화한 그런 곳은 아닌데 아파트 단지도 한 두세 개 정도 있고. 근데 그냥 한번 어떤 느낌인지, 저희가 어차피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내년까지는 계속 다녀보자 이런 생각이어가지고 한번 이제 가볼까 해서 나왔는데, 처음에 딱 집에서 나왔을 때는 내비상으로 55분인가? 이 정도 걸린다고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갈만하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나왔는데, 이게 웬걸. 가다 보니까 이제 어디였더라?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막 판교 막 이런 데 지나가지고 쭉쭉쭉쭉 갔었거든요. 어디였지? 하여튼 네, 어딘가에서 엄청 그 내비상으로는 성남 광주였나? 하여튼 어디로 이제 빠져서 이렇게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거기를 진짜 농담이 아니고 100m 가는데 10분 더 걸린 것 같아요, 진짜로. 너무 차가 막혀가지고 도저히 여기로는 못 가겠다 싶어가지고 우회전을 안 하고 그냥 직진으로 갔는데 차가 한 대도 없더라고. 뻥 뚫려 있더라고. 그래서 좋다 하고 쭉 갔는데 이게 웬걸. 한 1-2km 가다 보니까 앞에 이전에 제가 뒤에서 마주했던 상황이 똑같이 또 펼쳐져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집까지 오는데 너무너무 고통을 많이 받았다. 네. 오다가 하윤이 좀 재워야 되는데 카시트에서 잘 못 자거든요. 그래서 아기띠로 좀 안아서 재우려고 그냥 주차장을 찾고 내려서 딱 봤더니 그 강남구에 그 세곡동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더라고요. 거기가 이제 성남이랑 거의 이제 맞닿아 있는 이제 그런 곳이던데, 뭔가 강남이고 서울인데 뭔가 되게 강남 같지도 않고 서울 같지도 않은. 제가 이제 고향이 대전인데 저희 집 근처 그 대전에 그냥 이제 일반 주택 있는 데거든요. 그렇게 막 좀 이제 세련된 동네는 아니고 되게 오래된 동네인데, 하여튼 거기서 봤던 느낌에 비슷한 뭔가 집들이 굉장히 많고 동네가 너무 조용하고, 약간 요즘에 도시 이런 느낌보다는 뭔가 좀 마을이란 표현이 좀 더 어울릴 것 같은 그런 굉장히 조용하고 예쁜 그런 동네더라고요. 요즘에 저희가 여기저기 많이 들쑤시고 다니고 있는데, 그런 좀 뭔가 예쁜 동네 가면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뭔가 그냥 꼭 아파트 고집할 필요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냥 그렇게 예쁘고 조용하고 주차 잘 돼 있고 주변에 편의시설 많은 동네라면 뭐 꼭 아파트가 아니어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이 집에 올 때도 했었죠. 네. 근데 지금 조금 후회를 하고 있긴 한데, 네. 좀 그랬었고. 근데 오늘 또 하나 들었던 생각이, 저희 집이 사당역 근처고 유자 씨가 복직을 하게 되면은 두 군데의 사무실로 출근을 하게 되거든요. 한 군데는 오리역이고 한 군데는 이수역이고. 그래서 오늘 저희가 가려고 했던 경기도 광주의 삼동역이란 곳에 만약에 저희가 집을 구하게 된다. 근데 유자 씨가 차를 끌고 출퇴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네, 많이 차가 막히긴 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둘이서, 물론 이제 저희가 거기 이사를 한 것도 아니고 그 동네를 가본 것도 아니지만 얘기를 했죠. 여보, 이렇게 오래 걸릴 거면 주변이 좀 복잡해도 그냥 지금 사는 곳에 사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겠다. 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우리가 그리는
아기를 키우기 좋은 동네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그리고 왜 우리가 아기를 키우기 좋은 동네를 원하는 것일까? 분명히 지금보다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일 텐데 이렇게 먼 거리를 출퇴근하게 되면 과연 우리가 더 행복해질까? 여기까지 생각이 가게 되는 거죠. 물론 저희가 지도 어플에서 찾아봤을 때 대중교통으로는 훨씬 더 짧게 걸리긴 하더라고요. 한 1시간 정도 걸렸나? 삼동역에서 이수역까지 그 정도 걸렸던 것 같은데 그 정도면은 차를 타고 저희가 한 1시간 반 막 걸려서 갔으니까 그것보다는 훨씬 짧긴 하지만 네. 그래서 생각이 어디까지 갔냐면 우리가 원하는 그 완벽한 거주지라는 것은 모든 게 그냥 다 이런 신기루 같은 게 아닐까. 그런 건 사실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왜냐면은 이 집에 처음 왔을 때도 물론 그때는 하윤이가 태어나기 전이어서 지금과 생각이 많이 다르긴 했을 때였지만 너무 좋았거든요. 집도 저희가 살던 집 중에 제일 넓은 집이고 집 안도 깨끗하고 회사도 가깝고 너무 좋았는데 살다 보니까 점점 이제 단점들이 보이기 시작했달까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어디를 간들 결국에는 그곳에 단점이 보이지 않을까. 사실 집은 문제가 없는 게 아닐까. 우리의 마음이 문제가 아닐까. 막 이런 식으로 약간 좀 더 철학적으로 계속 들어갔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네, 참 이 집이란 게 뭔지 정말로 네, 행복이란 게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40년 가까이 살았지만 죽기 전까지도 모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사람이 욕심이 참 끝이 없잖아요. 네, 살다 보면은 예전에는 그랬어요. 저 처음에 사회생활 했을 때는 맨날 막차 타고 퇴근을 하고 회사에서 자고 주말에 출근하고 하니까 주말 출근만 진짜 안 해도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 했었고 한 번은 잠만 제발 집에 가서 자도 좋겠다 이런 생각도 했었고 그러다가 언젠가부터는 한 11시쯤 막 끝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에 도착해도 한 1시간 정도는 놀다가 잘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진짜. 미쳤다. 나한테도 이런 삶이 이제 펼쳐지다니. 그러다가 또 한 9시쯤 퇴근하는 이제 시기가 됐어요. 그랬더니 너무 좋은 거죠. 집에 가서 도대체 집에 한 10시에 도착하면 몇 시간을 놀다 잘 수 있는 거지? 너무 행복했는데 언젠가부터 그냥 모든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뭔가 칼퇴를 해도 그냥 뭔가 만족스럽지 않고 계속해서 이상한 뭔가 그 채워지지 않는 그런 갈증 같은 게 계속 좀 느껴졌다고 해야 될까요? 사람이 참 그런 것 같아요. 주변에서도 보면은 이제 빌라 살던 친구는 20평 아파트로 이사를 가고 너무 좋아하죠. 살다 보면 또 30평을 가고 싶어 해요. 30평 사는 애들은 또 40평 가고 싶어. 그러니까 뭔가 좀 좁은 거야, 집이. 애를 막 둘 키우고 하면 뭔가 좀 부대끼고 하다 보니까 계속 이제 더 넓혀서 가고 싶어지고 그게 그냥 사람 자체가 원래 그렇게 좀 세팅이 되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 좀 들고 주변에도 뭔가 아는 분들 중에 이제 막 한 억대 이상 소득을 올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막 한 1억 5천, 2억 이렇게 이제 1년에 버는데도 우리가 볼 때는 우와 어떻게 1년에 1억 5천, 2억을 벌지? 라고 생각이 들지만 엄청나게 여유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지만은 그분들은 또 그 자기의 높은 소득에 맞춰서 삶이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뭔가 또 이제 좀 부족하고 집도
내가 사는 굉장히 좋은 입지에 살고 있지만 여기서 더 좋은 곳으로 가고 싶어 하고, 애들이 공부를 잘하지만 이거보다 좀 더 잘했으면 좋겠고, 그러면은 뭐 학원비 같은 것도 많이 들고 하니까 막상 돈을 막 1억 5천 2억을 벌어도 또 생각보다 돈이 그렇게 많이 안 남는데요. 애들 사교육비 같은 것들이 또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잘 벌고 하니까 또 챙겨 먹는 것도 잘 챙겨 먹고 하다 보면은 또 계속 소비가 늘어나고, 그래서 결국 진짜 죽을 때까지 만족을 못하는 인생을 살면 어떡하지? 이런 뭔가 걱정 같은 게 되더라고요. 내년에는 아마 이사를 갈 것 같긴 한데, 갔는데 거기 살다가 또 뭔가 만족을 못하면 어떡하지? 막 이런 걱정도 벌써부터 되고. 제가 처음에 서울 올라와가지고 친구들하고 한 몇 달 짧게 살다가 혼자서 처음으로 자취를 하게 됐는데, 남현동이지. 사당역 근처에 남현동이란 곳이 있는데 거기에 2천만 원짜리 전세였어요. 방 안에 변기가 없어요. 마당에 있고, 싱크대가 이제 부엌이랑 같이 있는데 거기가 싱크대 겸 이제 샤워실인 거죠. 근데 바로 그 바깥에가 이제 그냥 되게 얇은 철문 같은 것만 열고 나가면 이제 바로 그냥 바깥이 있는 곳이어서 겨울에 막 씻거나 하면 너무 춥고, 겨울에는 변기 맨날 얼고, 그래서 저기 어디야, 집 바로 근처에 있는 공원 가서 화장실을 쓰고, 보일러가 바깥에 있는데 마당에 있는데 마당 창고에 있는데 추우면은 맨날 얼고, 맨날 이제 제대로 못 씻으니까 회사 출근해가지고 막 씻고, 그리고 막 여름에는 너무 덥고 하니까 방도 되게 작거든요. 진짜 한 2평 됐어요. 1, 2평 됐으려나? 정말로? 진짜 그냥 고시원 정도 되는 정도의 크기의 방이었는데, 창문도 조그만 거 하나 있는데 앞에 또 바로 건물도 있어가지고 이렇게 뭔가 좀 통풍도 안 되고, 이렇게 여름에는 진짜 너무 더워가지고 냉동실에 막 페트병 얼려놓은 거 막 끌어안고 자고, 수건으로 좀 이렇게 둘둘둘 말아가지고 끌어안고 자면 시원하거든요. 아침 되면 다 녹아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 수건이며 막 그게 땀인지 물인지 구분도 안 되고, 그 약간 접이식 매트 같은 거 얇은 거, 이런 거 아는 형이 쓰던 거 물려받아 쓰고 있는데, 그 겉에는 당연히 젖고 당연히 그 속까지 젖어 있을 것 같은 정도로 막 그 안에가 이제 축축한 거죠. 햇빛은 제대로 안 드니까 또 그거를 두고 출근을 하면은 갔다 오면 또 여름이니까 안에 막 습하니까 냄새나고, 너무 진짜 집이 최악이었는데, 그때는 정말로 그냥 방 안에 변기만 있으면 너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었어요. 그것만 돼도 진짜 너무 좋을 것 같다. 아니면 방 안에 그러니까 창문만 좀 더 컸으면 좋겠다. 바람이 제발 조금만 더 시원한 바람이 들어오면 너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그 다음 집이 회사 근처로 이제 반지하로 이사를 갔는데, 한 5평, 6평 정도 되는 분리형 원룸이었거든요. 반지하였는데 화장실이 안에 있잖아요. 일반적인 빌라니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왜냐면 겨울에 또 변기가 얼지 않고, 겨울에 내가 놀이터까지 뛰어가지 않아도 집 안에서 뭔가 생리현상을 해결할 수 있고, 그리고 창문이 반지하긴 하지만 그 전에 있던 창문보다는 엄청나게 컸거든요. 몇 배가 컸어요. 그 전에 살던 집은 창문이 너무 작아가지고. 그리고 반지하였지만 햇빛이 들어오더라고요. 그 전 집은 1층이었는데도 햇빛이 거의 안 들어왔었는데, 그래서 진짜 모든 거를 정말 다 가진 기분이었고, 당시 처음에 그 집 딱 들어갔을 때 생각은 여기서 그냥 계속 결혼하기 전까지 살면 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집도 살다 보니까 당연히 또 아쉬운 부분들이 계속 생기긴 하더라고요. 불만족스러운 부분들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가 이제 갑자기 누수가 생기면서 바닥에 물이 차기 시작해가지고, 근데 그게 이제 간단한 검사로 안 끝나는 이제 그런 거여가지고, 그 아예 그 바닥 시멘트를 다 드러내고 안에를
다시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방을 좀 빼달라 해가지고 방을 뺐었죠. 사실 그 시절을 생각하면 지금 저는 정말로 너무나 행복한 건데, 네. 뭐가 그렇게 인생이 불만이어가지고 자꾸 더 나은 삶을 찾고 있는 건지 저도 의문이긴 합니다. 물론 지금 집에서 이사를 가려고 하는 건 집이 별로여서라기보다는 저희가 얻고 있는 것 대비해서 월세가 너무 비싸가지고 이사를 가려고 하는 거이긴 합니다만, 네. 원래 제가 이 근처에 있는 회사를 다닐 때까지는 한 달에 월세 110만 원을 내도 되는 집이었지만 지금은 제가 안 다니고 있기 때문에 저희 가족의 그 정도까지 가치는 아닌 것 같아서 이사를 가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저랑 유자 씨랑 얘기를 해봤는데 이 집이 얼마 정도면 우리가 이사를 안 가고 살까 이런 얘기를 좀 하다 나왔는데 한 90만 원 정도면 이사를 안 가고 살 것 같다. 그 정도 월세면은 충분히 있을만 하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렸는데 당연히 집주인께서 20만 원을 깎아주실 확률은 제로에 가깝겠죠. 20만 원을 올리지 않으면 다행이지. 혹시라도 20만 원 좀 깎아주실 수 있나요? 라고 이제 물어보면 됐고 그냥 나가세요. 계약 기간 끝나면 그만 봅시다. 이렇게 하시겠죠, 아무래도. 어쨌든 오늘은 그래서 광주까지 가는 길에 차가 너무 많이 막혀서 돌아오려고 했지만 돌아오는 길도 너무 많이 막혀가지고 거의 길에서 한 3시간? 2시간 반? 하여튼 드라이브만 신나게 했습니다. 원래는 그 삼동역이라는 곳에 가서 주변에 좀 동네 구경도 하고 어떤 느낌인지 좀 둘러보고 살만한 곳인지 좀 확인을 하려고 갔던 건데 그냥 길에서 고속도로에서만 차 구경만 신나게 하고 그래도 다행인 거는 유자 씨가 조금 더 이제 기분이 나아진 것 같아서 또 모르죠. 내일 되면 또 어떻게 될지. 참 육아라는 거 자체가 저도 옆에서 많이 서포트를 하고 있지만 참 힘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당연히 최소 1인분 이상입니다. 무조건 해야 되는 일이. 제 느낌엔 그냥 한 2인분 되는 것 같아요. 못해도 1.5인분 이상 되는 것 같고 이게 한 아기를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씻기고 하는 게 정말로 그냥 그게 이제 부모니까 하는 거지 엄마니까 즐겁게 하는 거지 그냥 단순 노동의 가치로만 따졌을 때는 진짜로 1.5인분, 2인분 이상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나름 열심히 도와주고는 있는데 그런데도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고 하는 거죠. 그래도 요즘에 좀 다행인 건 원래는 하윤이를 밤에 새벽에 수유를 2번씩 했거든요. 유자 씨가 2번씩 깨야 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1번으로 줄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훨씬 나아지긴 했는데 근데 이것도 또 적응을 하면 그 1번도 사실 되게 힘들겠죠. 사실 당연한 게 몇 달 동안 계속 밤에 자다가 중간에 계속 깨야 되는 거니까 이미 초창기 때는 막 수차례를 깼었고 겨우겨우 2번 정도 깨는 걸로 바뀌었는데 당연히 그것도 엄청나게 힘든 거고 1번만 깨는 것도 사실 힘들죠. 어쩌다가 중간에 1번만 깼다가 잠이 들어도 사실 굉장히 피곤한 건데 그리고 또 저도 옆에서 보니까 이게 깨도 바로 또 잠이 드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무슨 기계도 아니니까 어쩌다가 깨면은 또 잠이 안 와요. 저도 한번 저번에 하윤이 밤에 케어를 좀 하다가 한번 이제 일어나서 뭘 좀 이렇게 했더니 다시 자려고 해도 잠이 안 와가지고 뜬 눈으로 진짜 밤을 지새웠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상추씨 채널이 거의 여성 비율이 75% 막 그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다시 한번 봐볼까? 분석
시청자층. 그러네요. 남성 22.8%, 여성 77.2%, 이 정도 비율이거든요. 연령으로 봤을 때는 만 25세에서 만 34세까지가 40%, 만 35세에서 44세까지가 34%. 그러니까 25세에서 한 44세의 여성분들이 거의 한 75% 정도를 보고 계시는 건데, 네, 그래서 남성 구독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지만, 네, 혹시라도 아기를 키우고 있는 남자분께서 듣고 계신다면, 네, 지금 하시는 얼마큼 하시는지 제가 알 수 없지만, 네, 그냥 최대한 잘 해주세요, 아내분께. 네. 이게 저희도 참, 제가 그나마 다행인 건, 물론 이러려고 회사를 그만둔 것도 있지만 옆에서 좀 같이, 그나마 이제 직장을 풀타임으로 다니는 직장인들에 비해서는 제가 옆에서 좀 더 이제 도와줄 수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만약에 제가 회사를 풀타임으로 출퇴근하는 회사를 다녔고 지금 이 집에 계속 살고 있었다, 그러면 아마 유자 씨는 우울증이 좀 세게 올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고, 다행히 제가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도가 있는 직업이잖아요. 지금 상주 씨 같은 경우도 12시 반인데, 네. 지금까지 찍고 있고, 네. 그래서 제가 시간을 좀 그래도 자유롭게 일하는 시간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유자 씨가 힘들고 할 때는 케어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나마 좀 괜찮은데, 만약에 출퇴근을 하는 사람이었으면 진짜 많이 힘들었겠다, 유자 씨가 더 힘들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근데 대부분의 부부들은 아기를 낳고 여자분이 육아휴직을 하시면 남자분이 출퇴근을 하면서 경제활동을 하기 때문에, 네, 최대한 또 잘 해주시는 게 그 남편분께도 좋고 아내분께도 좋고 아기한테도 당연히 좋고 서로서로 좋은 거 아닌가. 네. 한다고 해도, 네, 이미 아내분은 내가 아무리 도와줘도 1인분 이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 1인분 이상, 내가 도와줘도 1인분 이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좀 덜 도와주는 남자다 라고 한다면 아내분이 그냥 한 1.5인분 이상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입니다. 네. 오늘은 뭐 어찌어찌 또 거의 한 50분 정도를 찍고 있는데, 네. 그리고 참 그 채널의 성비가 참 이상한 게, 옛날에는 강가장 채널이 남자 반 여자 반 이랬었어요. 근데 강가장 채널도 최근에 보니까, 최근은 아니지, 결혼하고 이제 육아를 하면서부터인 것 같긴 한데, 여기도 여성 구독자의 비율이 73%.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자잖아요? 그 여자가 아니다 보니까 여성 구독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컨텐츠를 강가장 채널에서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지, 물론 지금 하던 대로 하면 되긴 하겠지만 더 재미있게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참 그런 게 고민입니다. 왜냐면 저는 남자의 시선으로 40년을 살아왔기 때문에 여성 유튜브 시청자들의 눈은, 그 취향은 어떤 식일지 사실 가늠하기가 되게 어렵긴 하거든요. 저랑 아예 다른 삶이니까, 네, 다른 성이고. 그래서 뭐라도 좋으니까 조언해 주실 만한 게 있다면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 되겠네요. 오늘 또 빨리 자고 내일도 일어나서, 내일도 아마도 그냥 집에서 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당분간은 유자 씨가 좀 컨디션이 다시 회복이 좀 될 때까지는, 네, 집에서 집중하는 방법을 좀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이게 집에서 일을 하면은 뭔가 아기가 울고 뭐 시끄럽고 해서 집중이 안 된다기보다는 제가 자꾸 더 뭔가를
방 밖으로 나가서 뭔가를 더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 육아를 돕는다든지 아니면 뭔가 상황이 생겼을 때 더 뭔가를 계속 더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일을 못하게 돼서 이게 뭔가 집중을 못하게 되는 거랑은 좀 약간 다른 느낌이긴 한데 어쨌든 또 경제활동을 하긴 해야 되니까 사실 뭐 돈이 많았다면 돈을 안 벌어도 됐다면 사실 그냥 유자씨 육아를 계속 같이 하면 되겠죠. 둘이서 그렇게 하는데 그런 상황은 아닌데 그래서 집에서 하기 참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저의 그 마음을 뭔가 나가서 같이 도와주고 싶다는 그 마음을 억누르고 일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게 참 어렵다. 집에서 일을 하기에는. 그래서 생각 드는 거는 나중에 하윤이가 이제 어린이집을 가면 좀 나아지겠죠. 왜냐면 낮에 없으니까 밤에만 이제 케어를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오후부터만 케어를 하면 되니까 하윤이 어린이집 가는 날이 올지 아직은 사실 상상이 안 됩니다. 하윤이가 어린이집을 가서 다른 사람 손에서 하루 종일 있는다고? 이게 사실 상상이 안 되는데 언젠가는 오겠죠? 그런 날이. 오늘도 한참 떠들어 봤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또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행복한 이후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꿀잠 주무셨으면 좋겠고 덜 아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들어가세요.